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이야기 순서를 좀 바꿔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하도 뭐 맨날 우리가 진다, 대한민국 망했다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의기소침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우리는 어떻게 이겼는지를 한번 57번부터 한번 PPT 한번 띄워보시죠. 아, 내 PPT 없나? 아이, 그래. 이거 그거 하는 것도 없어요. HDMI 선 없어. 그럼 우리 은지 양한테 내가 옮기면 되나? 아, 그러면 뭐 그냥 제가 그냥 뭐 분필로 해보죠. 뭐 PPT가 안 되는 모양이니까. 지금 현재 정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민주 연립 정부입니다. 이 민주 연립 정부는 북한의 혁명론 NLPDR이라고 해서 민족 해방 내셔널 리버레이션 피플즈 인민 데모크라틱 레볼루션 민주주의 혁명론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이 북한이 만들어 놓은 정식 혁명론입니다. 남한의 주사파는 이 혁명론에 의거해서 활동합니다. 이 혁명론에 따르면 최종 목표는 민족 자주정부인데, 자주적 민주정부인데, 이건 뭐냐면 자주라는 것은 미국을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없다는 뜻이고요. 민주정부라는 것은 인민민주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민족이라는 것은 연방제 통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종 골은 미국을 몰아내고 연방제 통일을 하고 인민민주주의를 하는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최종 목표고, 그 다음에 완전 목표는 뭐냐면 전 인민의 주체화입니다. 이 주체화가 뭐냐면, 주체화라는 게 뭐냐면 주체 사상으로 일색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북한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부했고 지금 주사파들도 이것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꾸기 전에는 계속 그대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최종 목표라고 하면 혁명의 목표입니다. 남한혁명에. 남한혁명에 이걸 가기 위한 중간에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이 징검다리. 이 징검다리를 민주연립정부라고 그럽니다. 민주연립정부는 역할이 딱 거기 혁명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역할이 뭐냐면 파쇼 체제 청산입니다. 파쇼 체제 청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파쇼 체제란 말이 이게 지금 이 공산당 용어를 공부 안 하면 모릅니다. 파쇼 체제란 말이 뭐냐면은 정치적으로는 보수 세력을 말합니다. 보수 세력이란 뭡니까? 우리는 미국과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하는 보수 정치 세력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는요, 재벌을 말합니다. 이 재벌들은 북한의 입장 혁명론을 보면은 재벌들은 북한의 예를 들면 미국의 앞잡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없애는 것을 파쇼 체제 청산이라고 그럽니다. 우선 민주연립정부가 한번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왜 언제 들어섰습니까? 첫 번째, 문재인 정권 때요. 문재인과 전대협 연립정부였습니다. 이게 민주연립정부였어요. 이때 문재인과 전대협 정부에서 뭐 했습니까? 적폐청산했습니다. 이 적폐청산이 얘들도 머리는 있으니까 북한의 혁명론에 있는 파쇼 체제 청산으로 바로 나가기는 곤란하니까 용어를 살짝 바꾼 겁니다. 적폐청산으로. 그래서 이 적폐청산할 때 뭐 했습니까? 여기에 아까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보수 세력을 척결하고 경제적으로는 재벌을 타파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보수 대통령 2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 관료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150여 명, 160명, 약 20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이게 지금 파쇼 체제의 보수 세력 척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요, 재벌 이재용요.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 이재용이 2번 구속당했죠. 롯데를 비롯한 여러 재벌들이 다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민주연립정부에 북한이 지령한 역할을 누가 한 거라고요? 문재인이 한 겁니다. 그럼 이번에 들어선 건 누구냐? 이번에 들어선 게 지금 민주연립정부 2입니다. 2가 저는 이재명과 이석기 정부라는 겁니다. 이석기 연립정부. 이 뒤에는 이석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석기는 얘들도 뭘 하겠습니까? 민주연립정부가 지령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적폐청산 대신 얘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3특검. 오늘 아침 방송을 들었으면 그 김학성 장로가 외환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외환제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환유치제와 그 다음에 여적제 2개뿐인데 외환유치제는 외국, 다시 말하면 북한하고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적제는 북한과 아예 그냥 북한과 연합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해야 그게 여적제인데 어디도 해당되지 않는데 지금 대통령을 외환제로 열겠다는 겁니다. 내란과 외환. 이게 뭐냐면 이 3특검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보수 세력, 보수적 정치 세력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가 쟤들의 전략 전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지난 우리가 2000 몇 년도입니까? 2019년도입니다. 2019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월에 우리 그 전광 목사님이 6월 8일에 뭐 지금 시국 선언을 했죠. 그리고 뭘 했습니까? 청와대 앞에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왔던 걸 아시죠? 7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하라고 7가지를 내걸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80%를 넘어설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 보수 세력 전체가 뭐라 그랬냐면 너무 빠르다. 집권 초기에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저도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 할 때는 저도 참석했고 그 다음에 청와대 앞에 계신다니까 저랑 다른 보수 운동가들이 함께 그 정광 목사님을 방문했지만 저 속에는 뭐라 그랬냐면 너무 빠르다. 지금 문재인 지지도가 80%인데 저 가지고 되겠냐. 그때 정광 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을 돌았습니다. 전국 순회를 했습니다. 이 7가지 사유를 가지고 문재인 탄핵 7가지 사유 가지고요. 그때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조국 사태가 퍼지면서 그러니까 저들 내부의 비리가 퍼지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주장이 우리 국민들이 정광훈 목사의 주장이 맞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폭발한 게 8월 15일 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8월 15일 날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근데 그 비를 뚫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왔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그날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다 오셨네. 그때가 사실상 우리 2019년도 10월 혁명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생기고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민주연립정부가 파쇼 체제, 다시 말하면 보수적인 정치와 경제 세력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혁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1차 혁명이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섰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게 우리가 정광훈 목사와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한 첫 번째 시민혁명의 승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때보다 지금 이재명이 지지도가 이제 60%로 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문재인 지지도는 85% 이상이었어요. 아무도 문재인한테 고개도 들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당시 대통령 선거는 몇 퍼센트로 깨졌습니까? 24%로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지금 우리는 의심 요인이 있고 부정선거라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 주장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나온 결과는 42%입니다. 24%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수의 본류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 이게 지금 그때와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첫 번째 이것을 좌절시킨 겁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북한은 1차 민주연립정부가 실패하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북한이 지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저 주사파를 놓고는 절대로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계엄을 했습니다. 12월 3일이었습니다. 12월 3일이자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얼마나 빠졌습니까? 12월 둘째 주요. 2024년도요. 24년도 12월 둘째 주요. 이때 지지도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11%까지 빠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비싼 시기에 4%까지 빠졌다가 결국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땠습니까? 12월 둘째 주 12%였습니다. 그때 누가 움직였습니까? 전광훈 목사와 광화문 세력, 바로 여기 여러분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장은 뭐였습니까? 전국을 돌면서 윤석열 계엄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계엄 옳다. 윤석열 계엄 옳다. 그 다음에 내 자도 꺼내지 마라. 예? 그 다음에 이 계엄은 뭐예요?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11%까지 떨어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그 다음에 전라도까지 다 돌았습니다. 그때 저희도 느꼈어요. 그때 지방 마을 대회를 하니까요, 청중과 어디를 하니까 지금 3분의 2 정도는 모르는 사람이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도 우리가 그때 지방 대회를 뭐 한 달 전, 열흘 전 한 게 아니고 바로 다음날 잡았잖아요. 사실상 우리 자유마을 회원들 속에서 퍼져나갔는데 그것이 그 지역을 휩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하면 평소 모이는 집회보다 3배 이상, 2배 이상 왔었어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려고 했을 때 20대와 어떻게 해요? 30대가 움직였습니다.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건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11%까지 떨어졌지만 전광훈 목사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국을 돌면서 계엄 옳다, 계엄은 통치행위다, 내란 내 자도 꺼내지 말라 외치자 국민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2월 둘째 주, 2월 25년도 2월 첫째 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드디어 51%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한테 불똥 튈까봐 전부 열중을 시하고 있었어요. 머리 쳐박고 땅에 쳐박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광화문에서 싸웠고, 그리고 한남동에서 싸웠고, 그 추운 겨울 우리는 길거리에서 싸워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51%로 올린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우리 주장에 동조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도 이긴 것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사법기관을 저희들이 장악해서 그 헌법재판소를, 재판관들을 협박하고 설득해서 넘어가긴 했지만, 만일 이때 국민의힘이 우리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51%를 믿고 싸웠더라면 우리는 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아예 확정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뒤집었잖아요. 왜 그와 같은 용기가 없어요?
우리가 진 게 아니고 이번은 누가 진 겁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저 머저리 같은 정당이 진 거예요. 우리는 두 번 다 이겼어요. 이제 마지막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전투는 저들이 다시 이 지금 민주연립정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보수 세력을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목적지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연방제와 북한과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로 가려고 시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2019년도 문재인 지지도 85%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지금 이재명, 제가 보기에는 지지도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정권의 미래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왜 연립정부를 하냐면 그 안에 이재명, 이석기 연립정부면 두 가지 부로 혹은 세 가지 부로가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은 뭡니까? 주사파죠. 주사파도 아예 간첩들이죠. 이들의 지금 목표는 뭐예요? 북한 지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재명 주위에는 물론 이재명 오랜 석관 이재명과 하고 있지만 이재명 주위에는 또 무슨 있습니까? 아직 주사파는 아니지만 주사파에 영향이 있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미국이란 존재가 있고 하나는 지금 이들 이재명 뒤에 있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란 존재하고 북한이란 존재 사이에서 이재명은 누가 더 겁날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리고 미국이란 존재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편 보십시오. 이석기는 무엇을 지령하겠습니까? 이재명에게 야, 애초에 약속대로 해. 혁명으로 가. 라고 지령할 거고 미국은요. 아니야, 너 그대로 가면 죽어. 지금 이란 당하는 거 보지 않았어? 라는 사이에 이재명이 갈팡질팡할 겁니다. 그 권력투쟁이 조금 있으면 본격화됩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투쟁도 중요하지만 우리 2019년도 한번 보십시오. 조국이 내부에서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결국은 그것이 불을 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권도 미래도 저들의 지금 주사파와 그 다음에 이 완전 주사파가 아닌 미국을 의식하는 지금 여기는 언론은 뭐 자주파와 뭡니까? 뭐 동맹파라 그러나요? 자주파는 북한, 그러니까 미국을 몰아내자는 거고 동맹파는 미국과 그래도 영향력 하에 있어야 된다는 주장. 현실주의와 친북주의자들 간에 지금 대립이 있다고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을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약점이 뭡니까? 경제를 모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집 잠든다고 하니까 집값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했습니다. 임대차 3법 해가지고 아예 서민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퍼주기 해가지고 나라 재정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의 빚이 600조였는데 문재인 정권 때 400조가 불어났습니다. 5년간. 지금 이 이재명 정부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빚으로 잔치할 겁니다. 처음엔 돈 받으면 좋죠. 그러나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이 이재명 정부가 뭘 하고 있냐면은 아예 민노총한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민노총의 노란 봉투법. 이게요, 웃기는 법인 게 뭐냐면 불법으로 파업해도 그동안은 불법 파업하면 그 파업의 책임, 손해배상을 민노총한테 물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 금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민노총 보고 불법 파업을 아예 하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기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지금 큰 회사들 지금 한국으로 안 돌아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미국으로 날라버렸어요. 현대제철 노조들이 파업하니까 공장 폐쇄하고 지금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잘했다고 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도 피해를 보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상법을 개정한다는데 잠깐 보십시오. 이 상법이 원래는 주주는, 그러니까 이사가 누구한테 책임이냐면 회사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상법 개정안은 누구에게 책임이냐면 주주의 책임도 같이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런 겁니다. 회사에 도움되지만 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주의 배당을 적게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한다. 그건 회사한테는 이득이 되죠. 근데 주주한테는 뭐예요? 손해가 되죠. 왜냐하면 나한테 오늘 배당이 적어지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상법이 회사의 책임을 지라고 했으니까 주주가 좀 손해봐도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법 개정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주주한테 가면 이 주주는 소액주주나 이런 사람들은 가장 목적은 뭐예요? 배당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아껴서 그 돈을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는 회사 대표는 뭐가 됩니까? 전부 손해배상 당합니다. 배임 소송 당할 겁니다. 그럼 그 회사가 기술 개발하는데 돈을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것들을 하면 우선 기업이 죽으면 경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재명 정부가 닥칠 건 하나는 북한과 미국과의 사이에서 눈치 보다가 첫 번째 망할 거고, 두 번째 경제가 망해서 국민 상당수가 야 쟤들 가지고 안 되겠다는 시기가 곧바로 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미리 그것을 경고하고 국민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태가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의 경고가 옳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말에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혁명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두 번 이겼습니다. 문재인이 가장 강할 때도 이겼고, 우리는 지난 겨울 혹독함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재명 정부 저 주사파의 끈앞풀들을 우리는 몰아버려야 하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우리들의 호소가 옳았다라고 주장하는 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위해서 지금 힘들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정광훈 목사와 자유마을과 대구봉과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